자, 평화를 꿈꾸는 것, 유엔으로 가자. 우리 정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 정화 준비 안 했어? 네. 야, 그럼 뭐 세 번째 한다고 할 게 아니었네. 저 준비를 못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새해 첫날부터 혼나는 이 나쁜 이름만 용제로 바꾸면 다야? 자, 민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시작이야?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를 꿈꾸는 유엔으로 가자라는 책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주인공인 하, 여기에서 주인공인 어, 대로는 여기서 주인공인 대로는 삼촌의 추천을 받아 유엔 유엔이 주최하는 한국 대표로 유엔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인공인 대로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엄마의 잔소리만 피하면 되는 꿈도 없는 아이였는데 유엔으로 가고 나 유엔으로 가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죠. 대로는 유엔의 어 유엔 지금 유엔이 주최하는 대회나 그런 이벤트에 참석하여 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질문 이겁니다. 당신들이 참가하고 싶은 대회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축구의 프로그램인 골든 11에서 전국에서 나오는 축구 유명주들이 나온대요. 전 거기서 11명 안에 뽑히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당신들은 어떤가요? 어, 지정하 씨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어, 저는, 어, 얼마 전에, 어,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고 싶은 일이 생겼었습니다. 어, 그 라스베가스에서, 포켓몬고라는 게임의 이벤트가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아빠랑 엄마가 반대해서, 참가를 못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서우님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축구를 하는 웅초야 찬다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쓰는 축구장 평창 운동장에 가서 어 어쩌다 웬저스가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곧 이벤트나 프로그램 거기서 어 이벤트로 하는 국가대표나 그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수고했고, 다음 서우. 제가 오늘 진행을 할 책은 평화를 꿈꾸는 곳 유엔으로 가자라는 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데로라는 친구는 유엔이라는 많은 국제 기구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고 가장 가보고 체험하고 싶었던 국제 기구는요. 어, 잠깐만요. 음,
제가 그중에 가장 가고 싶었던 국제기구는 유니세프라는 국제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이라는 국제기구입니다. 제가 왜 거기 가고 싶었냐면, 제 기억에 가장 기억이 남았고, 많은, 많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국제기구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은 국제기구는 무엇인지 발표를 해주세요. 먼저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지정하 님이 먼저 해주세요.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국제, 국제연합교육과 학문문화기구는 유네스코, 유네스코라는, 유네스코라는, 어, 기구입니다. 원래 이 기구는 인공 호수 때문에 낡은 항류에 있던 아부 신빌 신전이 있는 누비아 유적지와 유물들이 잠길 위험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댐을 만들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집트 수단 정부는 유네스코에 도움을 부탁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가 그 유네스코라는 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민호 님이 발표를 해주세요. 저는 국제연합교육과 학문화기구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곳에 가면 유엔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대한 회의 같은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에 나오는 체험단에 참가한 3명과 같이 회의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는 국제연합교육과 학문화기구에 가보고 싶습니다. 이곳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책의 구성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가 우리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두 개가 있어. 뭐 하나는 여러분 보기에 어? 직업만, 뭐라고? 직업을, 진로 체험. 예, 응?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진로 체험과 관련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야. 진로 체험. 두 번째로는 유엔 어, 유엔 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 요 부분들이 커다랗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을 쓰고 있어. 세 가지 방식. 하나는 나데루라는 아이가 뭐 체험을 하는 이야기 방식. 어떤 일을 겪는 어떤 스토리, 이야기 방식. 두 번째로는 설명 유엔이라는 기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세 번째로는 음, 여기 48쪽, 104쪽, 122쪽,
146조 공통점이 뭐야? 음,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소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야, 목표야. 근데 그 방식이 방식이 질문을 해서 우리 그러면 정보를 뭐 하고 뭐 한다고 그래? 인터뷰? 인터뷰 방식, 설명 방식. 요 세 가지 형태의 방식을 띄고 있는 것들이 이 책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구성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유엔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것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엔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들, 이것들이 우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유엔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허락하면 진로 체험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과 관련되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44쪽이에요. 44쪽. 봤어? 네. 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조직도? 조직도. 그 조직에 대한 도가 그림이란 뜻이야.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도 조직도.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이런 조직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조직은 커다랗게 제일 윗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에 보면 제일 처음에 조직이 뭐가 있대? 조직 첫 번째. 총회? 총회, 총회.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유엔 총회가 있어. 유엔 총회가 뭘까? 유엔의 대장? 유엔의 대장, 또 유엔 총회가 유엔 유엔의 회장? 회장? 아니 유엔 총회는 여기 나왔잖아. 45쪽에. 유엔 최고의 기관. 뭐라고? 유엔 최고의 기관. 유엔 최고의 기관인데 즉 유엔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최고의 기관이 바로 총회인데 여러분의 학급으로 치면 뭐에 해당되는지 혹시 알아? 여러분의 학급으로 치면 회장? 학급 회의. 학급회? 학급 회의에 여러분들 학급 인원 전체가 모여서 중요한 일을 뭐 한다는 거야? 결정한다는 거야. 네. 이 총회는 구성원, 구성국가 다 모두 모여서 뭐 하는 거? 결정하는 회의.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총회라고 그런다. 총회? 유엔 회원국이 혹시 지금 몇 개국인지 알아? 네? 유엔 회원국이. 192국이었나? 이 책에 따르면 192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 193개국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뭐 그 사이에 또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190여 개국에 190여 개 국가가 유엔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너희 혹시 피파에 등록된 그 회원국이 몇 개인지 알아? 축구협회. 70 몇 개 아니었어요? 아니야, 200 몇 개야. 맞다. 그럼 좀 이상하지. 유엔 총회에는 193개인데 피파에는 뭐 200 몇 개라는 거야.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아? 그런 유엔에서 받아준 자격이 안 된 나라들이 몇몇 있어. 우리가 유엔 총회에는 영국이 하나로 돼 있어. 근데 네. 피파에는 영국이 아일랜드하고 웨일즈하고 막 따로따로 나가는 거 혹시 알아? 들어봤어? 잉글랜드 팀 따로 있고 네. 웨일즈 팀 따로 있고 이런 거 알아? 네. 근데 이 총회 때는 영국 영연방이라고 해서 하나로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중국 따로 나가고 홍콩 따로 나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축구에. 네. 팀이. 근데 총회에는 이런 국가들만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총회인 그런 부분 볼 수 있고, 총회는 1국가 몇 표? 1표. 즉 인구가 10몇 억이 되는 중국도 뭐 한 표. 저 인구 뭐 몇백만 백 몇십만 밖에 안 되는 나라들도 한 표. 1국가 1표였던 그런 구성을 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모든 활동을 심사하고 통제하고 재정 문제라든가 신규 연구 가입 문제,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들 이런 것들이 유엔 총회야. 근데 모든 나라가 모여서 회의하려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학급에도 보면 학급 회의도 있지만 학급 회의에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급 회의에서 누굴 뽑아? 회장. 회장, 부회장 이런 걸 뽑아가지고 이른바 임원회의라는 거래. 임원회의. 그래서 임원회의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임원회의 비슷한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뭐다? 응? 두 회장. 번째 뭐 안전. 안전 뭐 안전. 안전빵? 안전빵 나왔잖아. 또 여기 유엔 구조 조직 1번에 총회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안전, 총회 밑에 뭐 나와 있어? 사십사 쪽에 안전보장이사회. 그렇지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그래. 근데 이걸 줄여서 세 글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안전보장 이사회를 줄여서 세 글자로 안전보사. 안전보, 안전보 안전보사. 안전보사 네 글자잖아. 안보사. 안보사 안장회, 안보리라고 그래. 안전의 안 보장의 보 이사회 할 때 그 이사회가 원래는 리자인데 한자에서 이자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안보리라고 보통 얘기해. 안보리. 됐니? 네. 자, 안전보장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대? 음, 안전보장 이사회 구성이야. 구성. 여기는 총회의 구성은 국가가 모두 모이는 거야. 192개국, 193개국이 모두 모이는 거라고 그랬어. 안전보장 이사회는 45쪽, 46쪽에 나와 있잖아.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다, 다섯 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사국이란 이사를 맡은 국가라는 거야. 이사국, 이사국. 이사가 어디 뭐 우리 집에 옆집으로 이사 갔어 이런 이사가 아니라 어느 그 단체의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걸 보고 우리가 이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인데 여기 상임하고 비상임의 차이를 아는 사람. 상임은 어, 살짝 응, 좀 센 나라들을 말하고 응. 비상임 살짝 약한 나라들 센 나라에 비해서 자, 회사에도 상임 이사가 있고 비상임 이사가 있어. 대표들 중에도 상임 대표가 있고 비상임 대표가 있어. 그래서 상임이란 말과 비상임이란 말은 늘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알아둬야 돼. 상임이란 뜻은 이런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늘 늘, 항상, 이상이면, 가끔 가끔, 이따금, 때때로. 그래서 상임이사국은 늘 근무하는 거야.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상임 대표다. 민호가 어느 축구 클럽의 상임 대표다. 그러면 민호는 그 축구 클럽에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서우가 비상임 대표다. 그럼 서우는 그 축구 클럽에 매일매일 출근하지 않고 일 있을 때만 특별한 날에만 출석을 하는 거야. 이해가? 네.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를
네. 네. 자, 상임이사국은 몇 개? 몇 개국? 5개. 5개국이야, 5개. 5개. 정해져 있어, 심지어는. 어느 나라? 음,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 미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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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러시아. 정아야, 네, 지금 우리 미용 시간 아니다. 네, 너가 지금 멋지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찾아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상임이사국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늘 유엔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해서 늘 있는 게 요 5개 나라야. 자, 반면 비상임 이사국은 몇 개? 10개, 아, 10개. 10개국으로 돼 있고 임기가 몇 년? 2년, 2년이요. 2년이야, 2년. 즉 몇 년마다 바뀐다고? 2년마다 바뀌어요. 2년마다 바뀐다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아프리카 지역의 몇 나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3나라 뽑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나라 뽑고, 서유럽에서 2나라 뽑고, 동유럽에서 하나 뽑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2나라 뽑고, 이런 식으로 대륙별로 뭐 한 거야? 안배. 대륙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또 뭐 홀수에 뽑는 거, 짝수에 뽑는 것도 다른데, 이렇게 해서 10개국을 뽑아. 그 안전보장 이상이랑 합해서 몇 개국이야, 총? 정아, 안전보장 이상은 몇 개국이죠, 그러면? 정아야, 정도. 산수가 안 돼? 15개. 15개야. 자, 그래서 이 비상임 이사국은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 올해는 서우가 비상임 이상이었는데 2년 후에는 서우가 그만두고 정화가 뽑히면 정화가 된다는 거야. 민호는 상임 이상이면 민호는 계속 이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전보장 이사회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도 혹시 현재 경제력 순위가 1등이 어디? 미국, 미국이야. 2등이 2등이 영국, 영국. 중국이야, 중국. 중국, 지금 현재 경제 규모만 봤을 때, GDP 봤을 때 2등이 중국이야. 3등이 러시아? 어? 러시아? 아니, 영국, 아니, 프랑스. 어디? 프랑스? 아니,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나라들이 맞긴 한데 1등이 잠깐만.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여러분의 옆 나라인 어디? 일본. 일본? 일본이야, 일본. 4등이 영국, 독일이야, 독일. 5등이 영국이야. 6등이 6등이 인도야. 인도, 7등이 프랑스야. 8등이 이탈리아야. 우리나라 몇 9등이 등이에요? 캐나다야. 우리나라 몇 등이에요? 우리 10등. 정한의 나라는 20등이야. 민혼의 나라는 10등이고. 정한은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튀르기했어, 튀르기. 터키. 11위 러시아, 12위 브라질, 13위 호주, 14위 스페인, 15위 멕시코.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럼 봐봐. 안전보장 상임사국가 미국, 1등 미국, 2등 중국. 맞아. 그리고 3등, 4등은 건너뛰고, 5등 영국, 인도 건너뛰고, 7등 프랑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
등수에도 안 들어가는 거의 몇 등이냐면 러시아는 거의 몇 등이냐면 11등. 러시아야. 아니, 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은 건너뛰고 경제 규모 더 낮은 나라들이 여기 상임이사국에 들어가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상임이사국은 도대체 왜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한 걸까? 그, 그 미국이랑 영국이랑 프랑스랑 중국이랑 러시아가 합쳐서 유엔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나라들이 합쳐서 만들었다. 그러면 네. 왜 독일, 일본은 뭐 하고 있어? 인도 이런 나라 뭐 하고 있었어?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유엔이 언제, 왜 생겼나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이사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뽑힌 그 이유를 알게 돼. 자, 유엔이 언제 왜 생겼어? 음, 이 책 읽었으면 알 텐데. '응? 유엔이 왜 생겼어? 18조. 1914년 6개월 28일 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한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탄에 맞아 죽게 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곧바로 세르비아에 전승을 했고 이에 유럽은 연합국가 동맹국으로 나눠져 전쟁을 시작했고 뒤에 미국과 일본이 연합국에 합세를 하며 제1차 세계대전으로 퍼지고 전쟁, 응.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를 계기로 세계평온 전쟁이 됐고 본부를 두고 크게 작은 국제 전쟁을 했고 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응. 사람들은 더 강력한 평화 유지 기구를 원했고 응. 그래서 1945년 10월 국제연합 유엔이 생겼고 현재 자, 결국은 우리 정아가 나 글 잘 읽어요 해서 우리 정아가 글 잘 읽는 거 쌤이 알겠어. 그리고 정아가 지금 필요한 부분 잘 찾았어. 그래서 유엔이 언제 왜 생겨났냐고 해서 답만 얘기해 보면. 어,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응. 때문에 세계 제일 1차 대전 거 2차 대전 때문에 왜? 그거 무슨 상관? 세계대전하고 유엔 생긴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더 강력한 평화 유지를 원해서 그렇지. 우리 정아가 잘 얘기했네. 자, 민호하고 서우도. 자, 언제 생겼다고 유엔이? 1940, 1400 1900, 1945년 10월 1945년에 생겨났다는 거야. 근데 이 1904년, 45년이 어떤 해냐면 뭐가 끝난 해야?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세계 2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 끝나고서. 그 이유는
다시는 뭐 하지 미국이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세계 큰 대전이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나오지 않기. 일어나지 않게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강력하게 뭐 하기 위해서 주장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엔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엔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국제연합 전에 뭐가 있었대? 유엔 전에는 국제연합 유엔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또 무슨 기구가 있었어? 그 전에도 한번 있었다는 거지. 뭐가? 아까 정화 읽어줬었는데 무슨 기구 만들었다고? 네? 국제연합이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어떤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국제연합 만들기 이전에도. 국제 연맹이 탄생해서 그렇지. 제네바 국제연맹이라는 기구가 만들었다. 국제연맹. 이거는 본부가 어디에 있었대? 어 제네바 본부 자, 제네바가 제네바에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아?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아? 제네바라는 도시가? 일본? 일본? 옮겼어. 제네바를 언제? 요 나라. 미국 요 나라.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알지? 네. 네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에 국제연맹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어. 이거는 언제 만든 거야? 제1차 세계대전이 뭐 한 다음에? 끝난 끝난 후에. 끝난 후에 세계대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나라들끼리 전쟁하긴 했었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해갖고 크게 싸움 벌인 적은 그 전까지는 별로 뭐였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민호나 정화가 싸우거나 정하고 서우가 싸우거나 뭐 이런 일은 있었지만 막 민혼의 반 전체랑 막 정한의 반 전체가 막 맞붙고 아니면 민혼의 반 서운의 반이 편먹고 정한의 반하고 뭐 또 다른 반이 편먹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야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말자 하면서 국제연맹이 생겼는데 국제연맹이 생겼지만 소용이 히틀러 뭐였다는 거 때문에 없었다는 거야. 효과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제2차 세전을 이게 벌였다는 거야. 그 끝나고 나서 야 우리 진짜 뭐 하자. 진짜 이제 앞으로 세계대전 하지 말자. 너무 피해가 크다. 그러면서 만든 게 바로 뭐다? 유엔 유엔 국제연합이라는 거야. 됐니? 네 네. 자, 그런데 유엔 국제연합인데 이때 누가 편먹고 싸우는지 혹시 알아? 일본이랑 독일이랑 그렇지. 일본이랑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이런 나라들이 오스트리아랑 이런 나라들이 편을 먹었어. 네 반면에 미국이랑 미국, 프랑스 영국, 영국 프랑스, 프랑스 중국, 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편을 먹었어. 누가 이겼어? 미국 팀이요. 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편먹은 나라들 이긴 거야. 자, 공통점이 뭐야? 어, 어, 상임이사국. 그 상임이사국이에요. 상임이사국이라고 들어간 나라들이 요 2차 대전에서 뭐 한 나라들이야? 이긴 나라. 승전국이야, 승전국. 연합국 승전국들 싸워서 이긴 나라들이야. 이 진나라들은 이게 육지연합이 만들 때, 발언권을 낼 수 있어서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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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제 까불고 있어. 니들은 입 닥치고 임마 우리 하라는 대로 해. 라고 깨갱거리고 있었다는 거야. 이긴 나라들 중심으로 만든 게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다라는 얘기야. 이제 왜 이 나라들이 이건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194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로부터 벌써 75년, 거의 80년이 지났어. 80년 가까이 지났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이에 이 졌던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힘이 많이 모였다는 거야. 세졌다는 거야. 일본, 독일은 그때 빠졌고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었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뭐야 힘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막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힘이 세잖아. 네. 그러니까 이 상임위 사고를 지금 뭐 하자고 그래? 늘리자고 늘리자고. 우리도 껴줘라. 이해가? 네. 어? 70년대 네. 70년 전에 정해진 거 같고 그대로 할 수 없다. 우리도 껴줘라 그러는 거고. 이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은 다른 나라를 껴주고 싶을까? 껴주고 싶지 않을까? 안 끼워주고 싶어. 안 껴주고 싶지. 자기들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상임이사국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어. 특별한 권리가 뭐냐면 요거야. 뭐? 거부권. 거, 거부권. 혹시 거부권 들어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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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반대해서 음, 뭐를 제시했는데 그걸 안 음. 하겠다고 말하는 거. 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다섯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뭘 반대하면 결정이 안 되게 돼 있어. 즉, 아, 북한이 어? 핵실험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혼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까 192개국, 193개국 중에서 북한은 당연히 우리가 혼내자는 거에 찬성할까 반대할까? 찬성이에요. 찬성해 북한이? 우리 혼내주세요 네. 하는데 북한 혼내주세요 하는데 북한이 찬성해? 아니요. 북한 반대할 거 아니야. 네. 어?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거의 한 190, 뭐 190여 개 국가가 찬성을 했어. 근데 반대하는 나라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했어. 그러면 투표하면 총에서 투표하면 몇 대 몇으로? 190대 190. 3으로 북한을 혼내주기로 했어. 자, 북한을 혼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혼내줄 수 없어. 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중국이나 정부한테 허락을 받지 러시아가 못해서. 거부권을 딱 행사하면은 아무리 190개 국가가 뭐 한다 하더라도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야?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응? 서우야, 요즘 세상에서 지구온난화? 요즘 21세기 지금 2024 2년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가 뭐였어? 어, 전쟁. 무슨 러시아랑 전쟁? 우크라이나. 어?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그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엔군이 거기에 참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 없어요. 없어. 왜?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면 할 수가 없어. 다른 나라들이 다 찬성해도 소용이 없어. 그럼 막강한 권리를 뭐 했다는 거야? 줬다는 거야. 그래서 총회에서 아무리 뭐 해도 결판이 나도 이 상임이사국 다섯 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그 일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유엔이라는 조직이 이러한 조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자, 총회와 안전보장이사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대? 사회사 쪽. 뭐 있대? 경제, 사회, 이사회? 그렇지. 경제사회, 이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사회 이사는 말 그대로 46쪽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를 다룬대? 경제사회 이사에서 하는 일 무슨 문제? 46쪽 42쪽이요? 46쪽 또. 경, 경제, 사회, 이사회는 세계에서 일어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그렇지. 자, 경제사회 이사는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근데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문제, 교육 문제, 보건 문제, 환경 문제. 사실 웬만한 거 다 다뤄. 그래서 경제사회 이사에서 유엔의 유엔의 전체 돈 중에 얼마를 사용한대? 음, 몇 프로를 사용한대? 40%?
80%. 유엔 예산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그중에 얼마? 80만 원이나 이 80만 경제사회이사에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경제사회이사가 유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밑에 있는 기구로 나와 있는 게 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 문제? 어? 경제사회 이사회에 속한 기구가 나와 있잖아. 그 책에 네. 44쪽. 국제연합 아동기금? 아, 국제연합 국제통화기금. 아동기금. 근데 그것보다 먼저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 그 영어 알파벳이 뭐야? IMF. IMF 들어봤어? 네,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1997년에 IMF, 이른바 외환위기, 우리나라 달러가 부족해갖고 문제가 있어. 나라가 망할 뻔한 적이 있어. 그때 IMF로부터 우리가 돈을 빌려다가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국제통화기금이 바로 이 경제사회 이사회 밑에 속하는 기구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했던 국제연합 아동기금.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 NJIN, 국제연합 아동기금을 뭐라고 한다고? 유니세프? 유니세프. 아까 누가 유니세프가 관심 있다고 하지 않았나? 누가 그랬지? 왜요? 서우? 네. 유니세프. 이 국제연합 아동기금도 결국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속한다는 얘기야. 또 그 밑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식량에 관한 문제, 농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다 경제사회이사회에 속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경제사회이사회 밑에 또 뭐 있어? 음, 조직도 봐. 44쪽에 경제사회이사회 밑에.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자, 들어봤어? 신탁통치이사회? 아니요? 아니요. 신탁통치라는 말 여러분들 역사 배웠으면 들어봤을 사람 있을 텐데. 신탁통치. 신탁통치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뜻은 잘 기억 안 자, 나는데.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기를 겪었어. 자, 일제 침략기가 뭐야? 일본이 우리 지배했을 때. 그렇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이 됐어. 언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 해방이 됐어. 광복절. 근데 이 해방을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됐어?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된 유엔 게 아니라 미군이 미군.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뜨리고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우리나라에 어디에? 정하이가 어디 갔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요쪽 북쪽에선 누가 내려왔어? 러시아, 그때는 중국? 러시아가 아니었고 뭐? 소련, 소련이 내려왔고. 남쪽엔 누가 들어왔어? 미국, 미국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반띵했어. 남북으로 남북으로 반띵했어. 이거 무슨 선이라고 그래? 38선? 38선, 38도선.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띵을 한 거야. 38선. 그러면서 이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하자고 그런 거야? 반띵, 자, 지배, 당시 조선은 나라 오랫동안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라를 스스로 다스릴 힘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대신 뭐 하자? 다스려 주자. 그걸 보고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그걸 보고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고? 신탁통지. 신탁통치라고 한다고 서우야. 이해가? 네. 지금 서우가 너 스스로 뭘 할 수 없으니 서우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뭐 한다는 거야. 뭐 너를 네 돈 관리를 해주고 널 뭘 결정을 대신해주고 우리가 그거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후견인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따로 후견인이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견인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뭐 한다는 거야. 여러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주는 것처럼
그 나라들 중에 힘이 없는 나라들,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나라들 있으면 바로 신탁 통치를 실시하는데 그 신탁 통치 이사회가 바로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곳? 결정하는 곳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 신탁 통치 이사회가 우리나라하고도 약간의 뭘 갖고 있는 거야? 인연을 갖고 있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를 받지 않았어. 왜? 반탁. 신탁 통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를 겪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신탁 통치 이사회라는 것도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 나왔어? 그리고 또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는 뭘까? 음, 국제에서 국가 간의 음, 충돌을 재판해주는 기구? 그렇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를 저지르면 그건 뭐야? 우리나라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 네. 재판소에 가서 사법부에 가서 재판을 받단 말이야.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거는 국제사회의 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는 일본과 무슨 문제 갖고 분쟁하고 있어? 임진왜란? 임진왜란 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분쟁하고 있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아니요. 무슨 문제 갖고 분쟁하고 있어? 독도? 독도. 소유권을 둘러싸고 우리가 분쟁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당연히 우리 거라고 그래. 근데 일본은 뭐라고 그래? 자기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본이 야,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뭐 하자?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라고 일본은 주장해.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재판한다고 그래, 안 해? 아니에요. 안 해. 아니에요. 자, 만약에 뭘 설명해야 되나? 저기 서우 뒤에 저기 그 무슨 인형이야? 저 하얀 거. 저 뽀로로 인형이야, 뭐야? 곰. 어? 곰 인형이야, 뭐야, 저. 그 무슨 인형이야, 그 이름이? 카카오 인형이야? 모르겠어. 아무튼 뭐 곰 인형이다. 자, 저거를 민호가 야, 저거 내 거거든? 하면서 야, 서우야, 우리 재판 받으러 가자. 그러면 서우가 그래, 재판하러 가자. 그럴까? 아니요. 왜? 어, 왜 재판 받으러 안 갈 거야? 너 질까봐 왜냐면, 재판 받으러 안 가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야? 네? 너 재판하면 네가 질까봐 안 가는 거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왜 네. 서우는 재판 받으러 갈 필요가 없을까? 왜냐하면, 어, 어, 예, 그냥 내 거, 그냥, 당연히 네 거니까. 당연히 네 거니까 이걸 재판 받고 말고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울은.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이 독도는 당연히 우리 거기 때문에 재판하고 말고 할 거 자체가 없다는 거야. 재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아. 반면에 일본은 뭐해? 독도 문제를 국토 영토 분쟁으로 끌고 가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자 얘기하고 자기들이 더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영토 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재판하는 것들 이것들 보고 국제사법재판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나와? 사무국? 사무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엔 사무국에서 유엔 사무국의 우두머리 혹시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음, 유엔 사무국의 보스 우두머리를 뭐라 불러?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자,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하고는 2년이 있어. 왜? 우리나라 누가 못 들어봤어? 네. 어? 문재인 대통령? 뭐 누구? 대통령? 대통령 말고 선생님 누구 썼어 지금? 반기문. 반기문이라는 이름 못 들어봤어? 반기문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분인데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어. 요 전에.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그래서 아까 통해
총회 의장이 있긴 한데 총회 의장은 사실은 거의 형식적인 거고 유엔을 실질적으로 그 이 일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바로 뭐라는 거야? 사무총, 유엔 사무총장이야. 그 리더의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국에서 그 유엔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유엔 사무국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 밑에 사입수도 보면은 산하기구라는 게 있지.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어? 3번은 전문기구, 전문기구가 있고 4번은 독립기구. 독립기구가 있는데 그 유엔 산하에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서 몇몇 기구가 설명되어 있는데 자, 차려보겠습니다. 서우야, 네? 그 안경 같은 거 안 하면 안 돼? 쌤이 네 눈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갖고 서우가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는지를 알 수가 없네. 자, 차례 보고 있니, 서우야? 네. 자, 유엔 기구 중에 뭐 설명해주고 있어? 2번에서, 2단원에서. 응? 2단원에서 어떤 기구 나왔어? 두 번째요. 아, 2단원. 차례에서. 유넵, 유넵. 뭐, 우리말로는. 국제연합 환경계획. 그렇지. 국제연합 환경계획이라는 유넵이 나왔어. 자, 국제연합 환경계획 유넵의 활동은 뭘까? 음, 지구 환경을 지켜주는. 요즘에 아프리카로 우리가 가서, 뭐라고?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물론 무료로 근데 학교 그 시설을 가난한 아이들 해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뭐 환경 관련된 문제, 환경 이슈. 요즘 그 뭐야 숲이 파괴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던가, 어? 이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어떤 그런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가 유넵이라는 거야. 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건 우리나라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 황사 이런 거는 우리나라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다음에 뭐야? 요즘에 그 온실가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온실가스 문제 해결돼? 아니, 아니요. 이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바로 국제연합 환경계획 유넵인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정아, 저 화장실 다녀왔어요. 네. 3단원은 뭐 나와? 3단원에는 UNDP. DP. UNDP가 뭐야? UNDP. UNDP가 뭐야? 어, 말로는 국제연합개발계획. 국제연합 개발계획이야. 그럼 이 국제연합 개발계획이 하는 일들이 뭐냐? 이 국제연합 개발계획이 하는 일들이 바로 뭐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도와주는 일들. 어? 그 일들이 국제연합 환경계획이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UNDP가. 자, 그 다음에 몇 단원? 4단원. 서우. 유네스코. 어? 유네스코. 유네스코. 우리말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바로 교육에 관한 것들, 문화에 관한 것들, 과학에 관한 그런 분야들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유네스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유네스코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봐. 유네스코가 특별히 왜 우리들한테 익숙할 수 있냐면, 유네스코가 지정해 주는 게 있어.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 그런 거 들어봤어?
경주 불국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뭐 팔만대장경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있어요.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이나 세계 유적지구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유네스코.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문화들을 다양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유네스코에서 하는 그런 일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단원은 민호. 5단원 유네스코였고, 4단원, 5단원 둘 다 유네스코에 대해서 나오고, 6단원 민호. 국제연합아동기금 유니세프. 이 국제연합 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음, 음, 어, 아프리카인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렇지. 가난한 후원을 아이들을 도와주는 해주고. 거예요. 그럼 아까 UNDP 국제연합 개발계획도 가난한 나라를 도와준다고 했거든? 그 국제연합 개발계획하고 유니세프는 어떤 점이 다를까? 국제연합 아동기금은. 아동기구는 국제연합아동기구는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렇지. 특별히 그들 중에서 어린이들의 인권과 어린이들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유니세프고. 반면에 아까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는 그 가난한 나라 전체, 그 가난한 나라 전체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바로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책에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기구들에 관한 기구들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기구 몇 군데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말한 것들은 다 몇 번에 속해? 44쪽 봐봐. 1번 거잖아. 지금 여러분이 설명했던 유니세프, UNDP, 어. 유넵 다 이거 어디에 속해? 3번. 2번? 어? 2번? 전문기. 전문기구? 2번이요. 2번 산하기구에 들어가요. 산하기구에. 산하기구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산하기구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럼 그 옆에 전문기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 자, 전문기구 우리 정아, 서우, 민호 순으로 번갈아가면서 우리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럼 읽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야. 정아부터. 네, 몇 쪽? 44쪽. 전문기구.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기구. 여러분, ILO도 많이 나오는데, 뭐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해서. 그래서 ILO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선언을 했다. 아니면 ILO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 내고 감시하고 일을 하는 기구가 국제노동기구 ILO야.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우. 국제연합농업개발기구 IFAI. 여기는 결국 뭐에 관해서 농업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건가, 농업을 더 잘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급하는 활동하는 거야. 민호. 국제민간항공기구 이거는 ICAO. 비행기들 그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행기들 간의 충돌에 있는 걸 막기 위해서 규약을 정하는 것들이 국제민간 항공기구야. 그다음 전기통,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국제 전기통신, 전기라던가 아니면 통신, 그 우리나라하고 외국과 이렇게 통신하고 그러는데 그 같은 코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규격 같은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스마트폰 그 뭐 뒤에 충전하는 잭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이 국제 표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협의한 어떤 그런 분야에 생각하면 돼. 그다음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통화기금 IMF는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모아놨다가 뭐 그 나라가 망하려는 그런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제통화기금이야. 그다음에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해사기구는 뭐에 관한 거? 해양, 바다, 그 선박들에 관한 어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들. 아까 민간 항공기구는 비행기라면 국제해사기구는 배, 선박에 관해서
이해가? 네. 그다음 음, 만구국 편합, 네, 만국 우편연합 UPU. 여러분들이 요즘에 편지 쓰는 일이 적지 못했던 옛날에 그 편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으로 편지 보내고 독일로 편지 보내고 편지 보낼 때 여러 나라들 사이의 그런 편지 제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만국 우편연합이야. 그다음 세계 기상 기구 WMO. 기상 뭐에 관한 거? 날씨. 뭐 오늘 어젠가 뭐 이제 지진 났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제 기상기구에서 서로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WHO. 요게 요 2, 3년 동안 제일 많이 나온 게 WHO지. 세계 보건기구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전체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WHO에서 어떻게 하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그다음 누구니? 세계보건기구, 그 했잖아. 아니, 국제개발협회 IDA. 국제개발협회는 말 그대로 이제 개발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관한 문제들이고 그다음 국제금융공사 IFC. 은행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문제들에 관해서 그다음 국제부흥개발은행, IBR. IBRD 이것도 부흥개발운동이라는 그 부분들이 역시 뭐 어떤 그 전쟁 나서 뭐 망한 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돈 투자해가지고 그 나라 어떻게 다시 뭐 할 건가 발전시킬 건가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아, 정화야, 네.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부터 해야지. 국제 투자 보증 기구 MIGA. 민호가 뭐 미국에다 투자를 한다. 그럴 때 뭐 외국에다 투자한다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뭐 한다는 거야? 보증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될 건가에 관한 문제들이야. 그다음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 서울가 뭐 미국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럴 경우에 그 분쟁을 해주 국제 간의 어떤 건 투자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구야. 그다음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요즘에 이 세계지적 재산기구 할 일이 많지. 뭐 우리나라 유명한 TV 프로그램을 뭐 중국이 뭐 무단 뺏겼다. 이럴 경우에 이런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 나라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정아야,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UNITO. 공업, 상업에 관해서 서로 공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지. 그다음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이 유네스코는 아까 앞에서 나왔었지. 문화 아까 뭐 인류 문화 유산 그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에 관한 것들,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들. 그다음에 식량농업기구, FAO. 이것도 식량 문제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식량과 생산에 관해서 농업기술 개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지. 자, 그 옆에 독립기구 나오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정아, 원자력기구 국제 IA. 원자력기구 IAEA도 이거 많이 나오는 거야 뉴스에. 왜 북한의 핵이 뭐 제대로 핵을 만들고 있나 안 만들고 있나 이런 감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이걸 제대로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나 국제사회의 핵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기구야. IAEA.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WTO. 이것도 많이 나와 뉴스에. WTO에 제소했다 해서 세계무역기구에서 수출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약속을 제대로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감시하는 어떤 그런 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도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처럼 유엔의 어떤 그런 커다란 조직과 그 안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세계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세계 속에서 그 활동하는 가운데서 이런 좀 더 이렇게 큰 시야로 세계 뉴스에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이런 국제연합 유엔의 어떤 그런 활동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잠깐만. 다음 주에는 책이 쓸만한 아이라는 책이에요. 이금희 쌤이 쓰신 창작 동화집인데 쓸만한 아이라는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창작 동화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네. 서우야, 네. 정아야, 네. 야, 진행할 거는 미리 집에서 생각해 오는 거고 한 가지만 생각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해 와서 좋은 걸로 진행을 하는 거야. 네. 알겠지? 정아 특히 네. 쌤이 정아 특히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볼라. 다음 주도 정아가 1등 할 거야. 알아요. 네. 왜 정아야 네가 다음 주 1등 하는지 알아볼라. 오늘 네, 알아요. 왜? 오늘 못해서. 그래, 오늘 못해 다음 주 1등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읽으면서 내가 이걸 친구들과 얘기해봐야겠다. 이걸 진행했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음.